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4년 6월 7일 금요일 장 마감 복귀와 올해 가장 중요해 보이는 다음 주 6월 10일부터 14일까지의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시청했었죠.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오 고문의 기자회견 10시부터 있었고요. 함께 시청했던 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 알려진 내용을 확인하는 기자회견이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시추를 해야 된다로 귀결이 되면서 시추와 관련 있는 기업들이 신규 테마주로 등장을 했었던 하루입니다. 우린 PTS나 섬기계공업 등이 있었고요. 또 이제 코스닥에서는 시총 2위 싸움이 치열했죠. 이제 에코프로와 알테오젠의 싸움이었는데 알테오젠이 26만 9천 원에서 시총 2등을 잠깐 찍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154억 차이로 에코프로가 2위를 지켜냈습니다. 그날 2차 전지가 에코프로 머티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날이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지, 안 그랬으면 평소와 같았으면은 알테오젠이 시총 2위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그런 날이었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상한가 등 바닥에서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 탑10 선물도 3.61%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법도 했던 것 같고요. 내용은 이제 미국은 물론 이제 유럽연합 등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이제 국내 2차 전지 기업에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BM은 제가 최근에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월봉으로 장기 월봉의 빗각 추세를 이탈해서 사실 이제 장기 침체 형태로 갈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6월로 5월봉을 모두 다음 달에 혹은 다다음 달에 덮어내고 나면 괜찮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이런 식으로 덮어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켜내야겠죠. 근데 이미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더 위협적이 될 겁니다. 2022년 10월보다는요. 그 다음에 장기 월봉의 피보나치 조정대로 찍어 보면은 여기 가격대가 23만 2천 원 선에서 중요한 저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탈을 했던 자리.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넘어가서 안착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금방 또 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한 만 원만 올라가도 그 자리니까 이번에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다음 주에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어, 뭐 이거는 안착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만약에 이번에 안착에 실패하면은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침체 형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월 7일 이제 시장으로 넘어갈게요. 선물 시장. 자, 6월 7일 금요일 이제 고가, 자, 시장이 그때 이제 급등을 했다가 1.81%까지 올라갔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왔었죠. 요게 이제 장 초반에 꼬리를 다 달고 음정까지 만들어졌었어요. 이렇게 음정까지 됐었죠. 오전에. 그래서 야, 시장 진짜 위협적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오후장에 다시 말아 올리면서 꽤나 튼튼한, 꽤나 괜찮은 양봉이라고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야간에 다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거기 오늘 금요일에 고가로 또 막혔던 그 자리 373.15, 실질적으로는 372부터 370 한 3.5 사이에 있는 요 매물대 구간이 이제 4월 5월에 가장 큰 매물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외국인들이 누적 매수 6조 원을 채웠을 때와 다시 그걸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는 과정 속에서 4조 원을 채웠을 때 생겼던 대량 매물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막혔지만 이번에 또 한 번 그 자리를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이 된 겁니다. 이건 야간장까지도 반영을 좀 하는 거예요. 야간에 여기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저 자리가 진짜 관문입니다. 저거를 안착을 완전히 해놓고 나서 다음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또 그 자리가 막혔고, 저 자리는 3월 만기 이후에 17.5%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매물이 발생한 거래 발생 지점이죠.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금요일에 막혔고 야간까지 해가지고 또 멀어졌다라는 거. 외국인이 그날은 이제 선물 매수 금액을 이제 8천억 선까지 확대했다가 종가로
5,330억 선으로 약간 줄이면서 끝났죠. 그래서 롤오버 포함해가지고 이제 누적된 선물 매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물량은 약 1조 5천억 선으로 추정되며, 보통 이제 요 한 파동이 6조 원 정도가 이제 한 캐파 한 구간의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대략 그것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지금 모인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하지만은 또 않습니다. 충분히 빼자면 다시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2조 원이나 2조, 3조 원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방향이 더 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4조 원, 5조 원, 6조 원에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또 다 채웠다, 이제는 또 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죠. 그래서 4월이나 5월 달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던 거고요. 채우는 과정에서 특히나 4월이 6조 원을 다 채웠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기서 쇼 포지션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구간 지금은 좀 애매한 겁니다. 1조 5천억 선이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적은 것도 아니고, 뭐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플러스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외국인들은 노력은 하되 안 되면 돌아선다,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개인은 2일 연속 월물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더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목요일에 78억 매수했죠. 금요일에 장중에 이제 22억을 넘어가가지고 이틀 연속 100억을 넘었다가 조금 줄이면서, 콜옵션 보시면 개인들 파란색 보시면 조금 줄였죠. 마지막에 막판에 좀 줄이면서 13억을 추가해서 총 91억의 이틀 동안의 콜옵션 매수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산 거래가 크지 않고 미결이 증가했는데, 특히 가장 많이 몰린 개인의 월물 콜옵션이 375 콜옵션이에요. 작년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개인이 콜옵션을 계속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익절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죠. 요때 타겟이 이제 357.5 월물 콜옵션이었습니다. 그거 결국에는 다 날렸지만 개인들은 실현을 안 해가지고 청산을 안 해서 이번에도 미결을 늘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진짜 어떤 개인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개인 계좌로 기록되는 그 계좌로 지금 최근에 콜옵션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결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일단은 포착하고 있습니다. 자, 미결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375 월물 콜옵션에 최근에 미결이 급증했다라는 차트고요. 현재 미결제는 56,000 계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콜옵션 미결 쌓이고 있고, 반대로 따지면 콜 매도 포지션도 미결로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외국인들이 늘리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외국인은 현재 콜옵션 매도를 늘리면서 선물도 같이 늘렸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을 더 특화돼서 살릴지. 이제 6월은 선물 만기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물은 롤오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옵션에다가 조금 더 뭐 비중을 둘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같은 방향이라면 깔끔한데, 서로 다른 방향이라면 여차하면 옵션으로 승부를 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이제 풋옵션 외가 매수가 아직도 외국인들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경을 아직까지는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코스피에서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올해 들어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비차익 누적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600만 주까지 늘렸던 상태에서 이게 쭉 이제 이게 5월 달이니까 1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늘려왔겠죠. 쭉 늘렸고 현물과 프로그램에서 같이 일어났었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최근에 한 300만 주 정도 줄어든 겁니다. 지금 보시면 317만 주 쪼그라들어 있죠. 요 기간 동안에 최근 한 3주 정도 동안에 300만 주를 줄인 거죠. 최근에 프로그램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요일에는 1103억 매도를 보였다. 이제 프로그램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일부 롤오버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6월, 9월 스프레드가
거래가 활발하진 않아요. 금요일에 13,222계약의 거래가 나왔고요. 물론 그 전날보다는 이제 크게 급증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많이 나오진 않고 주로 이제 4일, 3일 남았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겠죠. 스프레드는 2.40 마감했고 이론 스프레드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융투자의 매도 롤오버가 조금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시기고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좀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은 이제 만기일 앞두고 막판에 이제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방향이 어느 쪽으로 틀 것 같으면 이제 대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어느 쪽으로 쏠리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까 하는 그 방향에 더 힘을 이제 태우면서 변화를 줄 수 있겠죠. 마지막에 만기를 앞두고 마지막 주니까. 그래서 만기를 앞두고 막판에 이제 4일 동안에 하락한다면 하락하는 쪽으로 진행할 것 같으면 외국인은 선물 매수 포지션을 살릴 수가 없게 되겠죠. 지금 누적 아까 전에 1조 5천억의 매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은 다음 주에 롤오버가 많아지겠죠. 스프레드 거래는 스프레드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틈을 타서 외국인들의 롤오버가 일어나고 선물을 일단 9월로 2월 시킨다라는 거죠. 결제를 안 시키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2215억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다시 한번 쓱 조정이 있었는데 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밤 사이에 뭐 갭상승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월요일에 여기까지 뛰어서 시작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월요일의 관건입니다. 이게 월요일에 다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해서 양봉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막혀가지고 막히는 자리니까 막혀서 또 내려올 것인지 좀 크게 보여드리자면 차트를 이렇게 여기가 지금 피보나치 중요한 숫자 1377원대 여기를 이제 통과해서 시작을 할 거고 이게 양봉으로 살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도 막혀가지고 음봉으로 내려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주에 외국인들의 이제 향방을 가르는 뭐 그런 결정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슬쩍 여기서부터 이제 급하게 올라갔다가 잠시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재차 파동이 추세가 또 살아있는 거잖아요. 보시면 여기가 또 단기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겠죠. 요 형태에서 또 이 자리를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형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 추세가 역시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그 전에 금요일에 2,215억의 달러 선물 매수도 있었다라는 거. 야간에 미국 고용 보고서 공개 이후에 환율이 급등했다라는 소식 방금 말씀드렸고요. 야간 선물이 12.80원이나 급등을 해서 1,378.60 마감을 했고 이제 달러 선물은 이제 그렇게 됐고 결국에 이제 환율 보시면 그 마감 전에 이제 1,381원까지 찍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건 하나은행 고시 환율로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그래서 환율이 월요일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급등 출발해서 유지하느냐 아니면 다시 밀리느냐 아니면 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월 7일 금요일 장이 끝나고 이제 미국 증시의 상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미국 야간, 금요일 야간 미국 증시와 이제 우리 야간이죠. 6월 7일 금요일에 예상보다 강한 미국 고용 보고서 공개가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있었죠. 그래서 금리 인하 전망이 또 밀렸습니다. 자, 금리 인하 전망이 진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7월 달에 금리 인하 할 확률이 거의 바닥을 이제 찍고 있습니다. 7월에는 한 10%도 안 되죠. 8% 정도의 확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9월에 하냐 마냐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 5대 5죠. 5대 5죠.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 그렇게 해서 고용 보고서 공개된 다음에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었고요. 좀 되게 독특한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급등을 했었죠. 근데 미국 증시는 탄탄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일단 엔비디아가 완전히 액면 분할을 완료하기 전까지 진짜 최대한 땡겨 놓는 그런 모습도 느껴집니다. 공매도 최근에 늘리고 있는데. 그래서 국채 금리가 3.55% 무려 3.5%나 급등을 하는 모습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야간 선물이 나스닥을 추종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약했죠. 그래서 밤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간 선물이
나스닥의 모습보다 뚜렷한 약세를 보여서 368.95로 종료했습니다. 즉 6월 7일에 장중에 보였던 그 최저가를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MSCI 한국 ETF도 마이너스 1.59%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마감을 했고요. 뭐 시간에서 0.27% 올라서 마감을 한 거는 보니까 거래가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뭐 1.5%대 빠졌다 정도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요거 FOMC 얘기는 한 번만 더 해보면 이제 대선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9월입니다. 10월, 11월, 10월은 없고 11월은 대선 이후기 때문에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9월 달에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지금 10% 언더로 진입했으면은 사실상 뭐 안 하는 거고 6월은 물론 안 하는 거고 7월도 동결일 거고 그래서 9월에 하냐 마냐인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점도표나 파월 의장의 메시지 캐나다와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어떤 메시지가 또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변동성 인식도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FOMC가 너무나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 마지막까지 시장을 펌핑 시켜 놓으려면 의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면 9월이 마지노선이다라는 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죠. 이제 그렇게 미국장이 끝나고 나서 주말에 결국 그 계속 재고 있던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8일에 레바논 남부를 폭격하면서 또다시 긴장감이 또 조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4명이 죽고 5명이 부상됐다. 이 뒤에 소식이 이제 크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주말에 굉장히 또 긴장감이 커졌다가 뭐 또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면은 또 이후 주말간 확전 소식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점은 또 많이 누그러져서 월요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소식도 있었다. 자, 그럼 이제는 다음 주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번 주 말까지 해서 정리는 이렇게 됐고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일들이 또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간략히 짚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제 내마녀의 날 가기 전 마지막 위클리 옵션이죠. 근데 거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월물 옵션 만기에 끼어 있는 월요일 위클리 옵션은 아직 뭐 1년도 안 됐고 해서 뭐 거래량 자체가 아주 크진 않잖아요. 물론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특히나 월물 옵션 전주에는 더 거래가 줄고 특히나 이번 내만유의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 위클리 옵션의 모습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월물 옵션의 변화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과 장중 환율 변동 그 다음에 월물 옵션의 변화에 따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생긴 갭을 위협할 가능성이 좀 충분해졌습니다. 일단은 시가가 많이 떨어져서 출발하겠죠. 시가가 금요일에 양봉을 모두 이탈해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걸쳐서 시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이탈해서 시작하면은 저항이 세집니다. 전일 거래됐던 모든 지점이 다 매물이 됩니다. 이 지점이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오전에도 저항이 세지게 되고 갭을 위협할 다 메우러 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현재 종합 포지션은 외국인의 선물 누적 매수세로 인해 상방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어쨌든 간에 지금 선물 매수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옵션으로 풋옵션을 많이 했고 콜매도도 해놨지만 어쨌든 선물이 중심으로 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옵션을 버리고 콜매도를 청산하면서 상방으로 유지를 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외국인들의 최선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지금 성적이 너무 좋아요. 개인들이 현재 투신 다음으로 6월 만기물인 선물 옵션 합성해서 지금 현재 투자 주체별 2등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신 다음으로 지금 수익금이 큰 상태입니다. 현재 평가와 이미 실현한 수익금이 정말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상방이란 말이에요. 선물도 뭐 1조 원 넘게 지금 순매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보통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매수 포지션을 계속 쥐고 있지는 않거든요. 개인들은 조금 올라가면 팔고 싶고, 그죠? 조금 내려가면은 이제 자르기도 하고, 털리기도 하고,
그런 잦은 변동을 보이는데 현재는 누적을 지금 1조 원 이상을 시킨 지 꽤 됐기 때문에 뭐 지금 성적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반등해냈고 여기서 반등 나왔으니까 어쨌든 지난 만기 이후로 지금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지난 만기 포함해가지고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적이 좋은 편이죠. 그다음에 옵션도 개인들은 하방 최약세 품매도 중심으로 이렇게 하방 약세 구조를 그리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옵션에서도 뭐 굉장히 괜찮은 성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개인이 외국인한테도 앞서고 있고 금융투자한테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따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369 12에서 개인들의 성적이 이렇게 월등하게 좋은 상태로 끝이 났던 적이 글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걸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라는 거. 그래서 주의해야 되겠다. 이번 주가 너무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서 하자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은 그냥 뭐 개인들이 평생 한 번도 이기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죠. 지난번에 월물 옵션에서 4월 달에는 개인이 1등을 했으니까. 네, 물론 369 12는 확률이 낮긴 하지만 어쨌든 뭐 불가능은 아니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369 12의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마지막에 한번 흔들면서 개인들을 따돌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아니면 개인들한테 청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이 역전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수익금을 손실로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상승으로 가거나 적어도 유지가 된다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물과 옵션 모두 상방 베팅된 개인들을 막판에 따돌리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은 선물 리스크를 줄이면서 롤오버를 대거 병행해야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선물 어쨌든 매수 포지션을 넘기거나 빠르게 줄여야겠죠. 대량 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변동성 확대. 그러니까 가자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가자면 솔직히 여기까지도 이탈할 수도 있어요. 가자면 더 갈 수도 있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예 안 가면 안 갔지. 아예 안 가면 개인과 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 안 가면 안 갔지. 가기로 맘먹으면 좀 급하게 내려갈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마지막 만기주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정을 봤더니 무시무시합니다. 6월 10일에서 14일 일정은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일정들이 몰려있는 그런 한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에 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6월 7일 종가 기준으로 액면 분할이 완료됐죠. 거래 정지 없이 6월 10일부터는 10분의 1로 낮아진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데 액면 분할이 되면은 일단은 일시적으로 심리적 효과로 값이 싸 보인다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막 몰리고 일단은 엔비디아를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던 막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몰립니다. 그런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액면 분할 앞두고 기관들의 공매도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있죠. 그래서 무슨 속셈일까 싶기도 하고 굉장히 그동안에 콜옵션이 많이 진행됐던 것도 뭐 청산 욕구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AI 반독점 조사가 진행되고 그다음 젠슨왕의 매도 계획서까지 지금 나온 상태죠. 내년 3월까지 60만 주 이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약 7억 3,50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1주가 10주 되는 엔비디아 주식 분할 11일 대비하고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까 모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좋아요. 목표치는 막 1200 넘어갔고 이제 1500까지도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목표치를 끌어올리는 건 또 기관 쪽이니까요. 콜옵션을 잡고 하면서 그런데 스스로 이제 서서히 공매도를 다시 늘리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6월 12일에는 이제 중국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PPI, CPI 발표 있고 낮에 그다음에 그날 밤에 미국 CPI 발표가 있고 9시 반에 그러고 나서 새벽에 FOMC가 열리죠. 그래서 유럽, 캐나다가 선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봐야 된다. 점도표도 확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6월 13일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시간 뒤죠. FOMC 끝나고 몇 시간 뒤에 이제 한국 내만여의 날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날 밤에 미국 PPI
발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G7 정상회의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금요일에는 BOJ 통화정책회의로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이제 주간 전체로는 월화수목금에서 애플의 개발자회의 WWD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다가오는 주죠. 다가오는 한 주가 정말 절대적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키 위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일단 전제하에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적인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변동성이 안 나온다면 거래량이라도 굉장히 폭발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 주를 무사히 잘 넘기는 쪽으로,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또 활용을 하셔야겠죠. 그 활용에 대해서는 파생반에서 조금 더 보다 더 집중하는 한 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